치즈. 1. 궤관. 우유에 젖산균과 응유 효소를 가하여 생긴 커드에서 회의를 제거한 것. 발효를 끝낸 성숙된 치즈를 자연 치즈라 하고 그 종류나 성숙도가 다른 것을 배합하여 다시 가공한 제품을 가공 치즈라 한다. 치즈라는 말은 라틴어인 케이슈스에서 고대 영어인 스요시가 되고 다시 중세 영어인 체즈를 거쳐 현대 치즈로 변화된 것이다. BC 6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치즈와 비슷한 식품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그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BC 3000년경 스위스의 코르테요 문화나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 시대에 치즈 제조용인 목적기구의 출토가 있으므로 옛날부터 치즈가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치즈 발견의 전설을 보면 고대 아라비아의 카나나라 불리는 행상이 먼 길을 떠나는 여행 준비에 음료로서 염소의 젖을 양이 위를 건조시켜 만든 물주머니에 채웠다. 하루의 여행을 마치고 밤에 물주머니를 열어보니 물과 같은 액만이 나왔고 젖은 흰 덩어리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그 후에 치즈로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양이 위에 소화효소인 레닌이 남아서 젖을 응고시킨 것으로 설명된다. 치즈는 아시아에서 발견되어 유럽으로 전해진 것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좋은 맛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 생각하였다. 호메로스의 신하 히포크라테스도 치즈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성서에도 기호품으로 기술하였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사치품의 하나로 고급 치즈를 스위스로부터 연회용으로 수입하였다. 당시의 게르만인도 치즈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영국으로는 로마인이 전하였는데 고대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에는 다량의 카세인을 함유한 버터를 작은 통에 채워 땅 속에 묻어 수년간 심홍색이 될 때까지 숙성시킨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버터보다는 치즈에 가까운 것이었다. 중세에는 교회가 치즈의 제조 기술을 잘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 어떤 종류의 치즈 제조의 비결은 수도원의 재산이 되기도 하였다. 유럽 각지의 농민은 사제로부터 치즈의 제법을 전수받았다. 치즈에는 크게 18종의 그룹이 있는데 다시 그 밑에 무수한 타입이 알려져 현재 400종 이상에 이른다. 치즈의 타입이나 풍미는 숙성 시에 세균이나 곰팡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즈를 다른 지방에서 모방하려면 이들 미생물을 분리, 배양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들 미생물의 차이는 원래 지역적으로 발달된 것이므로 치즈의 이름은 원산지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치즈를 공업적 규모로 생산한 것은 1851년 미국 뉴욕주에서 윌리엄스가 소규모의 체더 치즈 공장을 시작한 때부터이다. 한국에서는 8.15 광복 후 식생활의 서양화와 더불어 치즈의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전부 수입하였고 1975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제조법. 치즈의 제조법은 여러 가지여서 간단히 설명하기가 곤란하지만 유명한 체더, 하우다, 에다메스 치즈와 가공 치즈의 제조 공정에서 원리적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응고 우유류를 레닛 효소나 젖산균에 의하여 굳어지게 한다. 2. 배수 젖산균이 생성하는 산에 의하여 또는 가열에 의하여 응고된 우유를 가늘게 절단하고 점차적으로 수축시키면서 수분을 제거한다. 3. 성형 수축된 응유를 판에 채워 압착하고 배수시키면서 예비 발효를 계속시킨다. 4. 숙성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장소의 수주일 수개월, 종류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을 두어 발효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특유한 풍미와 조직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은 4단계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배합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특징을 가지는 치즈를 만든다. 숙성이란 발효와 같은 말인데 이 기간 중에 젖당은 젖산으로 변화되어 치즈 내부를 산성으로 만들고 젖산균이나 다른 미생물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하여 단백질은 펩티드를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맛있는 성분의 주체가 된다.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알데히드나 케톤, 휘발성 카르보닐 화합물 등 향기의 주체 성분이 된다. 아미노산의 일부는 다시 지방산이나 황화합물이 되어 풍미의 중요 성분으로 변해간다. 치즈의 종류에 따라 풍미가 다른 것은 발효 미생물의 종류와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치즈는 제법의 차이, 숙성기간의 장단, 보존 조건 등에 따라 같은 종류라도 성분에 큰 차이가 있다. 치즈를 크게 나눌 때는 경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며 수분 함량으로 경도를 4가지로 분류한다. 즉 초경질은 34% 이하, 경질은 39% 이하, 반경질은 50% 이하이고 연질은 제한이 없다. 잉여가치. 치즈는 우유 중의 단백질, 특히 카세인과 지방질의 거의 전부가 옮겨간 것이다. 즉, 젖산균이 젖당을 분해하여 젖산을 만들고 이 산으로 카세인이 침전될 때 침전물의 덩어리 속에 지방 입자가 휩싸여 들어간다. 젖산으로 분해되지 않은 나머지 젖당은 알부민 등의 수용성 단백질과 물에 녹은 채로 배수되어 제거된다. 따라서 치즈는 우유 중의 카세인과 지방이 약 1/1 농축된 것과 같아진다. 더욱이 이 두 가지 주성분은 젖산균 등의 효소에 의하여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으로 되는 부분이 많고 수용성으로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다. 카세인 중에는 칼슘, 인, 황이 많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치즈는 이들 무기질에 좋은 급원이 된다. 또한 비타민 A, B 등의 미량 영양소도 많고 보건, 미용, 어린이 및 성인용 식품으로 매우 적당하다. 보존. 치즈는 영양가가 높은 것인 만큼 미생물에 대해서도 좋은 배지가 된다. 또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고온에서 보존하면 지방이 분리되고 공기에 오래 누출시켜 두면 쉽게 산화 분해된다. 따라서 3에서 5도씨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0.5도씨 이하에서는 얼어서 푸석푸석한 조직이 되어버린다. 자연 치즈는 발효 미생물, 주로 젖산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오래 보존하면 숙성이 지나쳐 나빠짐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가공 치즈는 가열 살균하였으므로 보존 조건이 좋으면 매우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 뜯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정도 견딘다. 일단 뜯은 치즈는 표면이 건조하여 단단해지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수가 있으므로 남은 치즈는 밀폐된 용기에 넣거나 셀로판지 같은 것으로 밀착시켜 포장하여 냉장고에 보존하면 좋다.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도 표면의 일부만인 경우는 그 부분을 떼어내고 먹어도 괜찮다. 생산과 소비. 미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북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다량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세계 생산량의 약 반을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무역도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치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프랑스가 17kg,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가 10kg 이상, 미국, 캐나다가 6에서 7kg,
일본이 0.6kg이다. 한국인의 소비량은 이들보다 훨씬 적어 0.1kg에 불과하지만 우유의 생산 및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